안녕하세요. 조아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8일에 시행된 ITQ 아래 한글 A형을 2016 네오 버전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화면을 켜셨으면요. 한초롬 바탕, 글씨 크기는 10, 글자 색은 검정색, 줄 간격은 16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F7을 눌러서 편집 용지로 들어와 주세요. 네, F7 눌러서 편집 용지 들어왔으면 종류는 A4 용지, 용지 방향은 세로, 제모는 한쪽으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왼쪽 클릭해서 11, 오른쪽 클릭해서 11, 위쪽 클릭해서 10,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0. 네,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보는 0이 되고요. 왼쪽, 오른쪽 11, 위쪽, 머리말, 꼬리말, 아래쪽은 10으로 입력하셨으면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편집 용지를 하셨으면요. 이제 저희가 1점 하고 입력하기 전에 보기를 눌러서 보기 탭에서 문단보호를 꼭 클릭해주세요. 왜냐면 문단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모양이 뜨고요. 이 파란색 모양이 떠야만 저희가 줄바꿈을 했을 때 정확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꼭 보기에서 문단보호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1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5번 입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2점 입력하시고요. 엔터 하나, 둘.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쫑 나누기 단축키는 Alt, Shift, 엔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Alt, Shift, 엔터를 쳐서 3점 하나, 둘, 셋, 넷 엔터 치시고요. 4점 하나, 둘 엔터 치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3쪽도 Alt, Shift,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 나는 쪽 나누기를 이렇게 단축키 외우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은 쪽 탭으로 가셔서 쪽 탭에서 여기서 구형 나누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3쪽으로 이렇게 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왼쪽에 총 3쪽까지 있고 그 중에서 내 커서 위치가 3쪽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쪽 탭에서 구형 나누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1쪽으로 와볼게요. 파일에서 저장하기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왼쪽 위에 보면 디스켓 모양이 있습니다. 이 디스켓 모양을 누르셔서요. 저희가 라이브러리 문서 더블 클릭해서 ITQ 폴더에다가 1, 2, 3, 4, 5, 6, 7, 8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시험장에 가면 라이브러리 문서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러리 문서에다가 ITQ 폴더라는 그걸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라이브러리 문서로 가셔서 ITQ 폴더를 미리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수험 번호는 8자리인데 저희는 없으니까 1, 2, 3, 4, 5, 6, 7, 8 임의의 숫자 입력하고요.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꼭 8자리는 요 수험 번호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되신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점 다음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될 부분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기능 1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50점짜리고요. 그래서 스타일 이름과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나왔고요. 먼저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시키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입력해주세요. 네, 다 입력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1점 다음 A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A부터 탑재한다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요 전체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스타일을 들어가는 단축키는 F6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단축키 외우는 게 쉽지 않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서식 탭으로 가보세요. 서식 탭에 가보시면요. 여기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스타일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F6 눌러서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F6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일로 들어오셨으면요. 왼쪽 아래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스타일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일 입력을 해주시고요. 스타일 입력까지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 문단 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단 모양에서 여기는 왼쪽 여백이 15고요.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이 10입니다. 네,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까지 하셨으면 이제 글자 모양으로 가보세요. 글자 모양 클릭하셔서 먼저 장평은 95, 자간은 5%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장평 자간을 먼저 하신 다음에 언어 여기 역삼각형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한글 클릭하시고 궁서로 바꿔주세요. 네, 궁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언어 목록 단추 클릭해서 이번에는 영문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씨체는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굴림까지 하셨으면요.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가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A에서부터 한다까지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범위 지정하실 때 여기 1부터 같이 범위 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A부터 한다까지만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2점 하고 그 다음 줄로 와볼게요. 네, 2점 다음으로 와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표 전체에 정렬, 셀 배경, 그리고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소수점 2자리 구하는 거. 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까지 확인을 하셨으면요. 저희 이제 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점 다음 줄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저희가 표를 삽입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NT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 요 표 만들기 단축키 외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입력으로 가셔서 표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른쪽이 하나, 둘, 셋, 넷, 다 6칸이고요. 6칸이고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5줄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줄 곱하기 6칸으로 해주시고요. 만들기 클릭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여기 문제에 있는 종류부터 14.5까지 여기 평균 포함해서 14.5까지 잠시 일시정지를 시키고 입력을 해주세요. 종류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F5를 한번 누르시면요. 커서를 둔 셀만 셀 블록이 설정이 되고요. F5를 하나, 둘 더 눌러보시면요. 그러니까 총 F5를 3번 눌렀을 때는 표 전체가 블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단축키로 그냥 표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F5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여기 전체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표 전체는 표 캡션이 도둠10이에요. 글씨체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10.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래요. 그러면 27.5부터 평균 마지막 줄까지 끝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여기서는 네, 오른쪽 정렬 클릭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셀 배경을 해보겠습니다. 종류부터 2019년 36.2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요 셀 배경색이 있습니다. 요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요. 이게 오른쪽 클릭해서 색상 테마를 꼭 오피스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피스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란색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요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종류부터 2019년 36.2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셀 배경색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요. 오른쪽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럼 색상 테마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을 꼭 오피스로 클릭해서 바꿔주시고요. 오피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란색 클릭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4번.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 평균을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27.5부터요. 여기 평균 세 번째 줄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요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블록 계산식에서 요 블록 평균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됐고요. 여기 구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전체 범위 또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제 선 모양을 출력 형태처럼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가 셀 배경 테두리로 들어가는 단축키는 L입니다. L을 눌러보시면요. 셀 테두리 배경이 나오고요. 저희는 이중실성 클릭해 주시고요. 바깥쪽 클릭해 주세요. 네,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열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 L 눌러서 이중실성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설정. 그리고 첫 번째 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L 눌러서 요 이중실성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저희가 커서를 둔 셀만 셀 블록을 설정하는 단축키는 F5였습니다. F5를 이제 입력해 주시면요. 여기만 셀 블록이 설정이 되고 L을 눌러서 대각선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대각선 왼쪽, 오른쪽 아래 네, 선 클릭하시고요. 왼쪽, 오른쪽 아래에 대각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요. 테두리를 클릭하면 표라고 적혀있는 탭이 보라 색깔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가1이 뜹니다. 가1은 캡션이거든요. 여기서 목록 단추 눌러주시고요. 위 클릭해서 표일을 지워주시고 미래 자동차 선호율 단위 콜론 퍼센테이지를 입력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요.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정렬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까지 하신 다음에 저희가 표 조건에서 캡션도 도둠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도둠 10으로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기 캡션을 글씨체를 안 바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꼭 캡션의 글씨체도 도둠 10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표 조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다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조건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의 값만 이용하고요. 종류는 꺾은 선형, 굴림, 진하게 12, 배경, 선모형 한 줄로 그림자는 제목을 설정해 주시고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 축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처럼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종류부터 2019년 여기 36.2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없던 것을 넣을 때는 입력으로 가셔서 여기서 차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차트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기본 차트가 나올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글자처럼 취급 클릭해 주세요. 요거 꼭 체크해서 글자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차트 뒤에다 이제 커서를 놓으시고요. 글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누르면 커서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한 번 더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랑 한 줄 줄바꿈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차트를 한 번 클릭하면 요 네모난 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상태가 한 번 클릭했을 때는 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크기 조절이 가능한 상태고요. 차트를 두 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 점들이 반으로 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는 차트 편집 상태예요. 이렇게 차트 편집 상태가 되어 있으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마법사로 들어가 주세요. 저희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고 했고요. 꺾은 선형 첫 번째 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열로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야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로 바뀌게 됩니다. 네, 다음 눌러주시고요. 차트 제목은 미래 자동차 선호율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Y축에는 단위랑 콜론 그리고 퍼센테이지 입력해 주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제는 미래 자동차 선호율이라는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글자로 가보시면요. 글꼴은 굴림 진하게 12입니다.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진하게 가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12로 되어 있네요.
배경으로 가서 선 모양은 한 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색깔은 회색깔로 나오고요. 그림자 체크해서 그림자는 2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목 이외에는 굴림 보통 10이래요. 그러면 범례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범례 더블 클릭해서요. 여기선 선 모양을 한 줄로 하시고 여기서는 그림자 넣지 않습니다. 범례는 그림자 안 넣고요. 글자는 똑같이 굴림 보통 10이에요. 굴림 보통 10. 네,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갑축 수소차라고 적혀 있는 그 글씨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도 글자로 오셔서 굴림 10으로 바꿔주세요. 굴림 10으로 하셨으면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세로 항목축도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서는 선 모양 건드리지 않습니다. 글자만 굴림 10으로 해주세요. 굴림 10 하셨고 설정 눌러주시고요. 단위도 더블 클릭하세요. 요 세로 항목축 이제 이름표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굴림 10. 네, 굴림 10까지 입력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요 단위가 지금 세로로 나와 있죠. 근데 글자 방향이 가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문제랑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단위 제대로 되어 있고요. 70, 60, 50 요 축도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범례도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3점을 클릭했을 때 위에가 요 도구 상자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위에서 아까 그 차트 편집 상태로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로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빈 공간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하시면 차트 편집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3점 다음 줄로 왔을 때 요 아까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기능평가 두 번째고요. 다음 1, 2의 수식을 수식 편집키로 각각 입력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서 3점 다음 줄에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여기서 저희는 입력으로 가셔서 수식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 편집키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분수를 입력해 주셨으면요. 분자에는 1, 그리고 분모에는 저희가 그리스 소문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그리스 소문자로 들어가셔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 그리스 소문자로 입력해 주시고요. 탭키를 눌러야 분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는 해주시고요. 1.097 입력해 주시고요. 곱하기 입력해 주세요. 곱하기는 여기 연산 논리 기호에 들어와 보시면 세 번째에 있습니다. 곱하기 해주시고요. 10 입력해주시고 저희 위첨자 나오게 해야 됩니다. 위첨자 클릭하시고 5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나오고 가로 열고 또 분수 클릭해 주시고요. 분자에는 1, 분모에는 2라고 입력하시고 여기다 위첨자를 2 입력하시고요. 탭키 한 번 누르면 위첨자에서 빠져 나온 거고 이제 저희는 분수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한 번 더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분수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분수 또 한 번 클릭해 주시고 분자에는 1, 분모에는 N 입력해 주시고요. 위첨자 눌러서 2 입력해 주시고 탭키를 하나, 둘 누르겠습니다. 두 번 입력하면 분수에서 빠져나왔고요. 가로 닫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요. 그리스 소문자랑 1.097, 네, 그리고 10 다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입력이 됐으면 오른쪽 위에 넣기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탭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탭을 4번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한 칸 띄워주세요. 네, 한 칸 띄운 상태에서 입력에서 수식 편집기로 가셔서 이제 적분을 넣어 보겠습니다. 적분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적분에 저희 밑에는 A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는 B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한번 빠져나오고 여기다가 A 입력해 주시고 가로 열고 X-A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B 가로 닫고 DX 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수 그리고 위에다가는
A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분모에는 6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T키 눌러서 한번 빠져나오시고 B-A 가로 닫고 저희 위첨자는 3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본인이 입력한 것과 문제의 내용이 똑같은지 혹시나 오타는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넣기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4점 다음 줄로 와 보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 가서 볼게요. 이제 4번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큰 도형 그려주시고 위에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셨으면요. 요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력에서 세 번째 직사각형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어느 정도 크기로 이렇게 끌어주세요. 그럼 드래그해서 이제 그리셨으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전체 크기가 110에 140 입력해 주시고요.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선 가보시면요. 이건 직각입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채우기로 가서 네, 면색은 이제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해주시고요. 이걸로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졌죠. 오른쪽으로 저는 좀 끌어서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위에 전기차, 수소차를 하셔야 됩니다. 입력에서 세 번째 직사각형 또 이것도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으로 가셔서 크기는 몇으로 하라고 했냐면 105에 15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꼭 요거는 글 앞으로 맨 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으로 가서 요거는 선이 굉장히 반원이죠. 반원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색으로 가셔서 여기는 색이 면색 파랑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파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 면색 누르시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셔서 색상 테마를 꼭 오피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랑색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네, 그럼 조금 끌어다가 가운데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네, 그리고 여기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네, 입력하셨으면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도형 테두리를 누르고 하셔도 됩니다. 도형 테두리를 누르시고 여기서는 궁서, 그리고 글씨 크기는 24, 글자 색은 하얀색. 흰색이고요.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수평, 수직 맞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윗부분은 했고 여기 들어갈 부분, 여기 가운데 들어갈 부분 해보겠습니다. 입력에서 직사각형 클릭하시고요. 여기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 주시고 네, 더블 클릭해서 기본으로 가셔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요 크기는요. 120에 50입니다.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꼭 그래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선으로 가셔서 둥근 모양이죠. 그리고 채우기로 가서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색깔로 해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금 끌어다가 이렇게 좀 맞춰볼게요. 그래서 맞추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기 그림 넣어 보겠습니다. 입력에서 그림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시험장에 가면 라이브러리 문서에 가면 ITQ 폴더가 있고요. 이 ITQ 폴더에 픽처에 들어가면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사진이 없는 분들은 제가 그 아래 블로그 주소에 다 올려놓았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ABC 주식회사 클릭해 주시고요. 네, 넣기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그리시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크기 조절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여기가 40에 30입니다. 네, 크기 고정까지 눌러주셨으면요. 꼭 본문가의 배치를 여기 글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글 앞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림 탭으로 가보시면 여기 문제에서는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2010 버전의 문제라서 그레이스케일이 나왔고 2016 버전의 문제에서는 회색조라는 당일 용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그 용어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회색조 클릭해 주시고요.
해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끌어다가 여기다 가져다 놓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친환경 자동차라는 글맵시를 넣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글맵시는 저희 입력 탭에서 글맵시 클릭해 보시면 맨 마지막에 글맵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친환경 자동차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맵시 모양은 나비 넥타이입니다.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는 글자가 나왔으면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너비는 지금 60이고요. 높이는 30입니다.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여기는 맨 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문가에 배치는 글 앞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면색으로 가서 여기는 빨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기가 색상 테마는 오피스로 되어 있고 빨간색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끌어다가 오른쪽에다 가져다 놓을게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밑에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입력에서 여기 세 번째 직사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하신 다음에 이제 드래그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그리셨으면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 개체 속성에 들어와서 크기는 15고요. 15, 높이도 15. 네,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본문가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채우기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니까 원하는 색깔로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위에 들어갈 1이 적혀 있는 도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입력에서 직사각형 한 번 더 그려주시고요. 한 번 더 그려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기본으로 가서 너비 12, 높이 12,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글 앞으로 맨 앞으로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은 여기는 둥근 모양이죠. 둥근 모양이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끌어다가 요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올렸으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위에 글자 넣기가 보이실 겁니다. 글자 넣기 클릭하셔서 여기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범위 지정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도형을 클릭하셔서 테두리를 클릭해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는 글꼴은 도둠 그리고 글씨 크기는 20 네, 그리고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오른쪽 넣는 걸 해보겠습니다. 입력에서 가로 글상자 탭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드래그해서 끌어가지고 오시고요. 여기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럼 요거는 기본에서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고요. 선도 가보셔서 직각 그대로고요. 대신에 여기 보면 종류가 뭐라고 했냐면 점선 또는 파선입니다. 그래서 점선 또는 파선으로 종류를 바꿔주시고요. 채우기는 없음입니다. 네, 색 채우기 없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빈 곳 한번 클릭했다가 여기로 다시 오셔서 여기 줄바꿈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도형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깨끗한 생태계 조성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요. 여기 테두리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범위 지정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선택하시고 글씨체는 도등, 글씨 크기는 18. 그리고 정렬,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고요. 깨끗한 생태계 조성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개체 선택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화살표의 오른쪽 아래에 사각형 점선이 뜹니다. 이때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도형까지 선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고 바깥에 있는 도형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럼 딱 요것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수직 방향으로 복사하는 거 컨트롤 Shift거든요. 왼손으로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이 뜨면 끌어주세요. 이렇게 끌어서 또 밑에다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ESC 눌렀다가 2번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문장을 문제랑 똑같이 바꿔주세요. 무공의 저렴한 충전 비용. 그리고 세 번째 줄 미래 자동차 산업의 과제. 그리고 여기 3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형 색깔이 다른 색깔이어야 되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세요.
네, 밝은 색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세 번째도 더블 클릭해서 다른 색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여기 기능평가 두 번째 4번까지 문제를 하신 건데, 여기 이제 여기 그림을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가 걸려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여기 입력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좀 볼게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 200점짜리. 그래서 여기다가 변화에 직면한 자동차 시장, 그리고 여기 머리말 넣으시고요. 쭉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잠시 일시 정지를 시키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 내용을 다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입력하셨나요? 그러면 변화에 직면한 자동차 시장 요 변 앞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여기다 책갈피를 넣어야 됩니다. 요 책갈피는 여기 입력으로 가셔서 책갈피를 눌러주세요. 그럼 책갈피 이름에다가 자동차라고 해주시고요.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책갈피까지 넣으셨으면 그 다음에 도형으로 오셔서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차라고 적어놓은 책갈피에다가 클릭해주시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빈 곳 한번 클릭했다가 여기 그림을 선택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를 책갈피를 할 때 변화에부터 시장까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책갈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책갈피를 하게 되면 하이퍼링크를 눌렀을 때 이 범위가 딱 지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변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이 하이퍼링크를 눌렀을 때 변 앞에 커서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네, 여기 제목은 글꼴 도둠 18입니다. 도둠 18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고요. 네, 여기다 덧말 넣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입력 탭에서 덧말 눌러주세요. 그리고 덧말에는 동력 원의 변화라고 입력해 주시고 넣기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위에다 머리말 넣어야 됩니다. 쪽에서 저희 머리말 가셔서요. 위쪽 눌러주세요. 위쪽에서 모양 없음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미래의 자동차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 눌러주세요. 굴림, 글씨 크기는 10. 네, 오른쪽 정렬을 하셨으면요.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이제 여기 지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셔야 합니다. 서식으로 가서 여기 가라고 적혀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 눌러주시면요. 요 첫 번째 글자가 두 줄이냐, 세 줄이냐, 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이거든요. 두 줄을 차지하는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글꼴은 굴림으로, 그리고 면색은 여기 오른쪽으로 와서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해주시고요. 노란색 클릭해주세요. 네, 그리고 하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문단 첫 글자만 굴림 노랑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요. 보완으로 가보세요. 네, 완 뒤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한자키 눌러주시고요. 그럼 요 한자 선택이 됐고, 저희는 한글이 나오고 가로 열고 한자이기 때문에 여기 입력 형식은 세 번째. 바꾸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뒤에다 차 뒤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한자키 눌러서 요것도 바꾸기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전기차로 가보세요. 네, 전기차의 차 뒤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입력에서 각주로 가주세요. 그럼 각주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는 동그라미 A인데 1하고 가로 닫기로 나와 있죠. 그럼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로 들어가서 여기 번호 모양을 동그라미 A, B, C 요 모양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분선은 5cm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설정 눌러서 여기다가 각주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의 자동차.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각주까지 하셨으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넣으셔야 합니다. 입력에서 그림으로 들어가서 그림 눌렀을 때 요 라이브러리 문서 ITQ 폴더에 보면 픽처 폴더가 있고요. 요거는 시험장에 가면 있는데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다면 저 그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픽처 폴더에서 여기서 사진을 가지고 와주세요. 네, 사진을 요걸로 그림사를 가지고 와서 넣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넣기 한 다음에
네, 여기 이렇게 넣기 하셨으면요.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왼쪽에서 위로 끌어서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그럼 자르기가 됐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너비 40에 그 다음에 높이는 45입니다. 네,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여백으로 가셔서 왼쪽은 2라고 입력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끌어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놔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윗부분에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항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저희가 기호를 넣는 단축키는 컨트롤 F10입니다. 그래서 기호 두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요. 여기 범위 지정을 해서 여기는 글꼴이 궁서입니다. 글꼴이 궁서고요. 크기는 18입니다. 궁서 크기는 18이고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이제 요 기호는 빼고 항부터 기수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Alt L을 눌러보시면 여기는 글자 색은 흰색이고요. 음영색은 빨강색으로 눌러주세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안부터 여기 시스템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문단 번호 모양에서 저희는 1점, 가점이니까 첫 번째 거 클릭하고요. 사용자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 서식에서 1점으로 되어 있고요. 시작 번호는 1, 그리고 글자 모양은 1, 2, 3 맞고요. 너비 모양은 오른쪽 정렬 20입니다. 오른쪽 정렬 20이고요. 이 수준에서는 가나다죠. 요거는 가나다고 네, 점 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정은 30의 오른쪽 정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1점, 가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설정 눌러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2부터 지금 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여기서는 서식으로 오셔서 한 수준 감소 클릭해 주시고 3, 4 범위 지정하시고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1부터 여기 시스템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줄 간격은 180입니다. 이렇게 180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수 앞에다가 똑같이 컨트롤 F10 눌러서 기호로 들어오셔서 넣기 눌러주시고 한 칸 띄워주세요. 네, 여기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는 글씨체는 궁서 그리고 글씨 크기는 18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부터 계획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여기는 기울임이니까 가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요. Alt L 눌러서 여기는 궁서고요. 그 다음에 기울이 강조점이 있으니까 이제 강조점은 수소차와 활성화에만 들어가면 되죠. 설정 눌러주시고요. 수소차 범위 지정해서 Alt L 그리고 확장 들어가서 네, 강조점은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두 번째 거죠. 요거 눌러주시고요. 활성화 범위 지정해서 여기 강조점, 여기 진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투명한 동그라미 설정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밑에 표를 넣어 보겠습니다. 표를 넣는 방법은 이제 컨트롤 NT죠.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은 지금 5칸이고요.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줄입니다. 그래서 8줄 곱하기 5칸 해주시고요. 이 문제의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네, 다 입력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요. 여기 보시면요. 핵심 기술 개발은 2칸이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셀 병합이 되고요. 충전소 확충도 M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제도 정비는 3칸이 하나로 돼야 되네요. M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 지정하시고 M. 그 다음에 여기도 범위 지정하시고 M. 안전성 확보도 범위 지정하시고 M 눌러주세요. 여기도 산업부도 M, 환경부도 2줄 범위 지정하시고 M, 국토부도 2줄 범위 지정하시고 M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2칸이 한 칸으로 이렇게 셀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너비를 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마령 같은 경우는 딱 한 줄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줄 사이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이렇게 끌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들어와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눌러주세요.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행 높이가 좀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요. 여기는 글씨 크기가 10이고요. 글씨체는 굴림입니다. 굴림. 글씨 크기는 10으로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전체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L 눌러서 선 없음 눌러주시고 왼쪽과 오른쪽 선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L 버튼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요. 위쪽과 아래쪽 클릭해주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첫 번째 줄 범위 지정하시고 L 눌러서 이중실선 아래쪽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여기 첫 번째 줄에는 또 배경 색깔도 넣어야 되죠. L 눌러서 배경으로 가셔서 그라데이션 시작 색은 흰색, 끝 색은 노랑입니다. 노랑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형은 가운데에서입니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여기 이제 요 표 내용은 다 한 거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범위 정하시고요. 저희가 요거는 도둠 24. 도둠, 글씨 크기는 24. 그 다음에 진하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고요. 장평을 110으로 하라고 하니까 Alt L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본에서 장평은 110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쪽번호 매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쪽으로 가서 쪽번호 매기기 들어가서요. 요거는 오른쪽 아래니까 여기 오른쪽 아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은 가나다이니까 맞고요. 줄펴 넣기는 해제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넣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작 번호가 세 번호로 시작 눌러서 저희가 가나다라 마니까 시작 번호는 5로 바꿔주세요. 넣기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마라고 요 쪽만 쪽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다 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한 번 더 이제 본인이 실수한 내용은 없는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